그렇기 때문에 중등의 1-1 과정을 너무 얕잡아 볼 필요도 없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. 안녕하세요, 대치동 캐슬입니다.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저도 오랜만에 주말에 푹 쉬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제가 오늘만 하더라도 한 학부모님과 1-1 과정에 대한 상담을 했었는데요. 그 학부모님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. 우리 아이가 초등과정을 하기는 했는데요, 이걸 어느 정도까지 해야 1-1을 할 수 있나요? 라는 질문이었는데요. 생각해보니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우선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연하겠지만 초등과정을 완벽하고 깔끔히 해야 중등과정을 잘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은 맞고 반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초등과정을 열심히 하면 중등과정을 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은 제가 비율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. 우리가 만일 운동을 한다고 쳐요. 그럼 어떤 학생이 달리기를 잘합니다. 그럼 달리기를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능력이잖아요.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. 이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가 축구를 배운다면 축구를 잘할 가능성이 높을까요? 라고 질문을 해보면 정답은 높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상관관계가 1은 아니다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.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, 물론 축구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달리기가 맞습니다. 하지만 그 이외에도 킥을 차는 거나 패스를 하는 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협동심 등 다양하게 축구를 잘하기 위한 요소들이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조건 축구를 잘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요, 초등과정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치열하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중등과정에서 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중등과정에서는 가장 큰 차이가 기본적으로 문자와 식이 등장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네모를 쳐놓고 굉장히 잘한다 하더라도 막상 중등과정에서 x제곱과 y제곱을 놓고 그것들을 계산하는 건 약간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것은요, 초등과정에서 기본 문제집 한 권과 여러분들 최상위 수학 많이 푸시잖아요. 그거 정도만 풀어서 6-2를 맞춘 다음에요, 바로 1-2를 올라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 왜냐면 1-1 기본을 해보면요,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납니다. 그리고 좀 더 지나서 1-1 심화를 해보면요, 굉장히 분명하게 차이가 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1-1 심화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학생이 더 나가도 될지 그만해야 될지가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요, 그 전에 인위적으로 꼭 너는 이쯤 되면 1-1을 할 수 있어, 혹은 이 전이 되기까지는 할 수 없어 라고 단정 짓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래서 모든 1-1 선행을 나가는 선생님 입장에서는요, 1-1은 그냥 혼돈의 장입니다. 왜냐하면 어떤 학생들은 초등과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중등과정에서 헤매는 경우들도 있고요. 그리고 초등과정에서 문제집 한 권이나 혹은 두 권만 풀었는데 의외로 중등과정에서 잘 견디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벨 테스트나 입학 테스트를 보는 경우들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1-1 심화까지 견디다 보면 그 학생들의 진행 여부가 자연스럽게 결정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1-1은 모든 학생들을 다 받아들이는 관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맞습니다. 저도 처음에는 1-1 수업을 잘 정제화하기 위해 그 전에 사전에 면담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, 경험을 해보니까 초등과정의 실력이 꼭 중등과정과 100%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, 초등과정을 기본과 심화 문제집 한 권씩만 떼었으면 일단 1-1을 시작해보라고 권장을 해드립니다. 해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요. 어떻게 보면 그냥 던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모님과 학생이 여차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1-1을 하게 된다면 학생과 학부모님이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조금 더 납득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중등의 1-1 과정을 너무 얕잡아 볼 필요도 없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.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의 보통의 학생들이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짰기 때문이죠. 물론 선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학생이 1학년이 아니고 6학년이나 혹은 5학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.
그래서 저는 이 학생이 중등 1-1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직접 그 1-1 수업을 들어보면서 판단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실전만큼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없기 때문이죠. 이럴 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너무 절박한 마음을 갖는 경우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번에 1-1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아 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학생이나 학부모님께서 큰 부담을 가질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-1-1을 해보고 안 되면 2달이나 3달 뒤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좀 가볍게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왜냐하면 학생의 입장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거죠. 실은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 학생이 잘하게 될지는 어머니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를 수 있습니다. 다만 한 가지 명심을 하셔야 될 거든요. 제가 이렇게 한번 트라이를 해보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1-1의 경우입니다. 고등학교 1학년의 1학기, 그러니까 수상을 나갈 때는요, 하기 전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견적이 나옵니다. 왜냐하면 중등과정 정도 되면 이미 꽤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학생이 고등학교 수상과정에서 잘할지 못할지는요, 그 전에 정보들이 충분히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수상을 나갈 때는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맞지만 초등과정 넘어가서 중등과정 갈 때는요, 중등과정 처음에 뭐 소인수분해, 뭐 정수와 유리수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.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할만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기대나 큰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래도 혹시나 너무 걱정이 되신다면요,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정수와 유리수 그리고 문자와 식에 대한 연산만 미리 충분히 하게 되시면 한결 수월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의 메시지를 요약을 하면 1-1을 하기 위한 충분한 초등과정의 준비는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다.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나서 안 되면 돌아가더라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시점에서는 그냥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정 준비를 더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중등 과정에 있는 정수와 유리수와 문자화식 연상 정도를 해보시면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요,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. 저의 조언이 캐밀리들의 교육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.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